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떤 모습일까? 또 내가 평생 노력한 결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때가 많죠. 놀랍게도 사주 팔자 안에는 말년의 풍경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적인 지도가 아니라 나의 기질과 강점, 그리고 인생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안내서와도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은 수많은 사주구조 중에서 말년 건강과 평안을 상징하는 사주구조 5가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명리학에서 기본 중의 기본, 일간이 유근한 사주이지요. 사주에서 일간은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유근이란 일간이 땅속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마치 거센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수백 년 된 고목처럼 내 사주에 나를 지지해주는 강력한 뿌리가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왜 말년에 중요할까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체성이 강하고 정신력과 체력이 좋지요. 젊어서는 이 강한 에너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나이가 들어서는 외부의 환경 변화나 자잘한 스트레스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특히 말년에는 자식이 분가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이때 일간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소소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자신만이 단단한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어 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가 돼주는 경우가 많지요.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독립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이것이 바로 이 일간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내고 오히려 명예와 안정으로 승화시키는 구조, 바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 구조이지요. 사주에서 관이나 살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기운으로 스트레스나 책임감, 어려움, 병마 등을 상징하는데요.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주의 묘미는 바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관살이 기운을 막아주고 오히려 나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구원투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성이지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학문이나 지혜, 문서, 자비심, 어머니의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관인상생이란 관이라는 스트레스가 인성이라는 지혜의 필터를 거쳐 나에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모습이 있죠. 마치 어려운 업무를 맡았지만 밤새 공부하고 연구해서 결국 멋지게 해결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같은데요. 말년의 관설은 배우자와의 갈등, 자식 문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주의 인성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난 세월의 경륜과 지혜로 현명하게 풀어내는 힘을 발휘하지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역시 어른은 지혜로우시다는 존경을 받게 되고 가정의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삼게 되는데요. 인생의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는 서퍼와 같은 지혜. 이것이 바로 관인상생이 주는 말년의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식신생재 구조이지요. 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이 돈으로 연결되는 아주 이상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사주에서 식신은 나의 재능이나 표현력, 취미, 건강, 의식주 활동 등을 상징하는데요. 즉, 내가 먹고 말하고 만들고 즐기는 모든 행위가 식신에 해당하고, 또 돈이나 결과물, 사회적인 활동 무대를 의미합니다. 식신생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안정적인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조의 힘이 말년에 더욱 빛을 발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은 손재주로 공방을 열거나 젊은 시절부터 갖고 온 텃밭의 작물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소하게 강의를 하는 등 즐거운 생산 활동을 멈추지 않는데요. 이분들에게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고역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이며 자연스럽게 용돈까지 벌어다주는 즐거운 놀이와도 같습니다.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니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고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요. 일하는 즐거움과 돈 버는 즐거움을 노년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주 전체의 균형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열쇠, 바로 조후가 잘 맞는 사주이죠. 조후란 계절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인데요. 사주는 단순히 글자의 조합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계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가령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주는 온기를 주는 화기운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사주는 열기를 식혀줄 수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주 전체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후가 잘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왜 말년 건강에 결정적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아서 몸 안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병이 생기게 되지요.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 취약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혈액순환 문제나 우울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우가 잘 갖춰진 사주는 마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처럼 자연의 순리대로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데요. 이는 잔병치레가 적고 마음의 기복이 크지 않으며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조후가 잘 된 사주는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더 든든한 건강보험을 타고난 셈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없어도 매일 아침 가뿐하게 일어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조후가 주는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인복과 마음의 안식처를 상징하는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이지요. 앞서 관인상생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인데요. 이는 조건 없는 사랑, 수용, 학문, 지혜,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이 인성이 과하지도 부족하지 않게 좋은 위치에서 나를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운은 말년에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인성이 잘 발달한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해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배우자와 자식은 물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인성은 생각하는 힘,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물질적인 풍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명조는 추월에 태어난 신축일주 난명이 있지요. 우선 조상 온기가 필요한 사주인데요. 연간의 병화가 있지만 평신합으로 기반되어 있는 데다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화 관성이 비겁들을 좋게 해주고 있지만 일간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이 말은 주변들이나 형제 자매들은 잘 나가지만 나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신축일주가 비견 신축을 월주에 두었고 지지와 지장 간의 비겁을 두어 내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늘 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건강 관리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사주는 처나 자식으로는 좋지 않지만 모친과 인연은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지요. 모친이 돌아가시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데요. 이는 비겁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자년에는 건강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문서 운이 있어 이사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지금 있는 곳보다 조금 멀리 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